이슈 토크. 네, 다양한 사회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토크. 자, 오늘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3월 모의고사가 진행됐습니다. 3월 모의고사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 입시 경향은 어떤지, 또 달라지는 강원도 입시 내용도 있다고 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투스 원주 김태은 학습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월 모의고사 처음으로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가까워져서 보는 또 시험이니만큼 등수 가늠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거겠죠? 네. 일단 사실 뭐 통상적으로 산모 점수가 수능 점수다라는 말도 흔하게 있는데 사실 산모 성적이 수능 성적일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산모 자체는 시기적인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고 뭐 수능 점수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3월 모의고사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응시 이후에 문항들을 분석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산모 점수가 수능 성적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화들짝 놀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 오늘 못 보신 분들 학생들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뭐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뭐 학생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3학년 산모 출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작년 평가원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작년 출제 경향은 완전히 잘 따라간 걸로 보이고요. 등급 컷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거라서 아직 정확한 난이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대체로 평이했다라는 학생들의 말이 많고 수학은 다소 어려웠던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사실 지문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체감이 좀 어려웠을 수 있고요. 고난도 문항이 쉽게 출제됐다는 점에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싶고 탐구도 수월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네. 학생들의 학습 완성도가 아직 3월이라 높지 않은 걸 고려하면 등급 컷이 대단히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작년에 올해 이제 초에 치러졌던 이제 뭐 평가원이나 수능 기조를 그대로 좀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등급제 개편 내용인데요. 2028학년도 입시를 보는 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자, 이때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9등급제인데 이게 그러면은 상위 몇 %로 등급이 나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기존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까지였고요.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개편되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등급의 상당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고 속하게 되고 아래 등급까지 보면 기존 9등급제에서는 3등급이 23%, 4등급이 40%까지였는데 개정되는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34%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4등급 학생들까지 일부 2등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4, 5, 6등급 학생들은 3등급으로 되고요. 들어가고. 6, 7, 8등급 학생들은 4등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상위 10%까지가 1등급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1등급을 받아도 그 1등급의 의미가 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네. 의대도 진학하기 힘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사실 바꿔서 말하면 개편되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기존 9등급제에서 2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된다는 거라서 작년 강원인재 전형이 좀 예외적이라서 그렇지 사실 원래도 1등급이 4%인 시절에도 1등급이라고 다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볼 때는 학생 수가 대단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원주권만 해도 1등급이 2명인 과목도 있고 뭐 이러다 진짜요? 보니까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등급제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재로서는 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내신 등급상으로 가장 좀
이득을 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득을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어느 등급 정도에 있는 학생이라고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저희가 원주 지역에서 보면 1등급 인원이 학교별로 워낙 적기 때문에 기존에 2등급 문을 열었던 이제 앞쪽에 있던 학생들이 가장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1등급이 되니까. 네네. 예. 근데 이게 대학별 고사나 자체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대학에서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학생들이 사실 크게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 등급제 개편에 따라서 어떤 뭐 이렇게 입시라든지 이런 것도 쫘르륵 같이 바뀌기 때문에 네네. 크게 이득은 뭐 없을 수 있으나 일단은 심리적으로 내가 2등급에서 1등급이 되었다는 좀 그런 장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도 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형들 현재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지금도 뭐 사실 논술 전형이나 면접 전형 같은 대학별 고사가 있기도 하고 또 논술은 올해 신설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는데 네. 아마 또 다른 자체평가 기준들을 대학에서도 계속 고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게 제가 실제로 각 대학 입학처장 교수님들이랑 함께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에서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학생들을 뭘로 어떻게 고르냐. 뽑아야 되냐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내년도 강원도의 의대 관련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의대 지역 인재 전형 현재는 지금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뭐 정원이 어떻게 될지 뭐 네. 아예 모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작년에도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정원 백지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도 어떻게 될지 아직 전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의대 정원이 좀 이렇게 증원이 돼서 강원도 학생들이 좀 그래도 이득을 봤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예. 네, 2등급 때 후반 뭐 3등급 학생들까지도 충분히 지원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평소 이제 합격하는 선보다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앞으로의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 학생들, 수험생들도 좀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의대뿐만 아니라 메디컬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네. 이공계열 학생들한테도 파장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주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게 남의 입시보다는 내 입시가 됐을 때 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 메디컬만을 보고 엔수를 결심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네. 적어요. 네, 그래서 작년만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정원이 확 는다 네, 해서 맞아요. 이제 더 수요가 몰렸던 네. 상황인데 올해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네. 거네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학생들이 나의 입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탐구 과목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탐런이다라는 용어가 이제 심심치 않게 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사회탐구 과목으로 과학탐구 과목 응시하는 학생들이 런한다는 의미인데요. 과탐 선택자들이 탐구 선택 과목을 사회탐구로 변경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예전에는 이과생들은 무조건 과탐이고 문과생들은 무조건 사탐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건가요? 이게 원래도 이제 사탐을 하는 이과생들이 간간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대학에서 탐구 과목을 지정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택이었고요. 예. 근데 작년부터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사탐으로 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과탐에서 4등급 이하 성적인 학생들이 예. 지금 대부분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비 비슷한 맥락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조금 지난 학생들이 다시 수능에 도전할 때도 과탐 개념 학습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작년에 제가 이건 현장에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작년 수능에서 사과탐 선택한 학생들의 70%가 과탐보다 사탐 성적이 좋았다고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구전 효과로 선택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사회탐구 과목의 학습량 부담 때문인데 사실 개념학습 분량만 봐도 과탐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학습 난도 자체도 소위 말하는 고난도 문항들도 과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습 뭔가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많이 갈아타고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 지원자들은 과탐 2과목에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탐으로 응시해도 공대에 갈 수 있게 아. 네,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과탐 응시자들한테 일부 3%에서 5% 정도 가산점을 주기는 하는데요. 이게 원점수로 치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과탐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고 또 학생들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탐으로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한두 문제 차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한두 문제 차이 내가 좀 더 맞기 위해서 이제 사탐으로 이제 뭐 넘어간다, 뭐 이런 것도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어. 담임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특고 나온 학생들이나 전국 단위 자사고 나온 학생들도 사탐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고, 아. 그래도 굳건하게 과탐을 고수하는 학생들은 사실 압도적으로 잘하는 높은 친구들. 성적의 네,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공대에서는 다 이렇게 오케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사탐이 난이도가 이제 좀 높지 않고 네. 낮은 거를 이제 대학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공계를 지원할 때 어떤 불리한 점은 없는 건지, 그냥 딱 점수로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불리한 점은 없고요. 가산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대학에서는 그렇게 선택 과목을 뭘 했냐를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네,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사탐에 이렇게 지원자가 늘게 되면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문과를 했던 사람으로서 인문계 지원자들에게는 뭔가 이게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게 사실 교차 지원까지 생각하면 위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과탐 선택자들한테 지금 조금 더 위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4등급 학생들 아래 선부터는 다 사탐런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학생들이 9등급으로 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1, 2등급 인 학생들도 아니면 시험이 어려워도 등급 컷이 높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탐은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맞습니다. 이제 더 촘촘하게 네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과탐 같은 경우는 너무 인원이 없다 보면 뭔가 3등급을 원래 받던 점수도 이게 9등급이 되어버릴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네. 거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3월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뭐 각 학년마다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학년별로 이 시기에 좀 어떤 점에 집중을 해서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학년별로 생각을 해보면 1학년 학생들은 여태까지 중학교에서 했던 노력과는 다른 결의 다른 수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대단히 혼란스러운 지금 입시인 만큼 내 것을 잘 챙기는 입시의 기반을 잘 다지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2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아직 내신 공부, 자기의 뭔가 수시 카드들을 잘 챙기는 게 바람직하겠고, 진학 희망 학과를 잘 설정해서 생기부 방향을 잘 맞춰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우세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수능 정시로 좀 집중을 네, 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3학년 학생들은 당연하게 그 선택과 집중이 더 정교화되고 좀 더 과감해지는 게 좋겠고, 강원 지역이 사실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네. 아직 정시 경험이 많지 않아서도 큽니다. 대학에서의 정시 문이 좁아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자체가 교과나 종합 전형에 머물러 있는 지가 너무 오래돼서라고 저는 느껴져서 예. 정시로 대학 못 간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어, 정시로 해마다 수천 명이 대학을 가니까 네. 강원 지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뭐 교과 성적 잘 관리하고 학생부 잘 채워온 학생들은 계속 지금 마지막 내신 챙기면서 내신 기간 설정해서 공부하는 게 맞겠지만, 혹시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현명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N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입시가 본격적으로 오늘로 거의 뭐 시작된다는 느낌을 다들 받았을 텐데, 저희는 N수생들은 사실 내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입시가 시작되는 만큼 좀 더 긴장하고 수능이라는 좀 긴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중간에 쉬는 버릇 들이지 말고, 네. 쉬지 마라. 네, 이왕 힘들기로 결심한 거 네. 열심히 해서 원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제 학년별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아마 학부모님들도 관심 갖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수시냐 정시냐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맞춘 방향을 잘 설정한 그것에 맞추어서 또 촘촘하게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든 학년들이 새로운 마음을 맞아서 오늘 모의고사도 치렀고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해 나갈 텐데, 저희가 뭐 수능 전에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그때까지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달라진 입시 경향들 살펴봤습니다. 이투스 원주 김태은 학습전략팀장과 함께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